어머니, 가게 문 닫으세요. 이 건물은 이제 우리 명의예요. 1층 상가를 세줄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가게는 내 삶이야.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고. 그래도 이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 건물? 이게 무슨? 법적으로 상민 씨 명의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계속 가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월세 주셔야 해요. 뭐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시세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가게에서 너희한테 월세를? 당연하죠. 법적으로 우리 건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박정자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힘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정직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정자 씨에게 어느 날 서울에서 좌천당한 아들 부부가 찾아옵니다. 효부처럼 보이던 며느리는 조용히 정자 씨의 건물을 삼켜갔고 급기야 정자 씨가 30년간 운영한 가게에서마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데요. 과연 정자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4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반찬가게 주방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죠. 1층 전체가 가게와 주방으로 꾸며진 이 상가주택은 정자 씨와 남편이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40 중반에 겨우 이 건물을 샀죠. 남편은 건물을 산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정자 씨는 혼자서도 이 가게를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아들 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빠져 있었죠.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청주로 발령 났어요. 정자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본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리에서 과장, 차장까지 순탄하게 올라갔는데 청주지사 발령이라니 이건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네가 뭘 잘못했다고?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팀장 책임인데 윗선에서 나보고 내려가래요. 그것보다 전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주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부탁해봐. 엄마 집 2층 비어 있잖아요. 우선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당장 다음 주부터 청주지사로 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정자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산다는 게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든데 어미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 알았다. 오너라. 일주일 후 상민 부부가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35의 세진은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공손했어요. 전직 은행원답게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신세 지게 돼서 죄송해요. 정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식구끼리 뭐. 불편하겠지만 잠깐만 참아라. 세진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본 청주 외곽의 조용한 동네 그리고 1층 반찬가게 간판. 세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건물 땅값 많이 올랐을 거야. 상민은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청주도 요즘 개발 많이 되잖아. 상민은 아내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불안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함께 사는 첫 주는 평온했습니다. 세진은 매일 아침 일찍 1층으로 내려와 정자 씨를 도왔어요.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 청소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세진이 네가 이렇게 일 잘하는 줄 몰랐네. 에이, 당연하죠. 저희 친정도 청주예요. 어릴 때부터 일 배웠어요.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세진은 청주 시내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세진이 10살 때 도망갔죠. 어머니는 중국집 주방 보조로 일하며 세진을 키웠습니다.
세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입는 새 옷, 학원 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요.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은행에 들어갔고 대기업 다니는 상민과 맞선을 봤습니다. 상민은 온화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서울의 전세집, 대기업 다니는 남편. 세진이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좌천됐습니다. 전세금도 묶였어요. 세진은 분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시어머니의 상가주택을 보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이 내 것이 되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슬슬 가게 일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장부 좀 볼게요. 제가 은행 다녔으니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세금도 제대로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돼요. 정자 씨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니 돈 관리는 자기보다 잘하겠지 싶었어요. 그래, 네가 해봐. 난 그런 거 복잡하면 머리 아파서. 세진은 정자 씨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통장 잔액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자 씨는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돈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무조사 나오면 큰일 나요. 그래? 난 세금 내라면 내라는 대로 내고. 잘 모르니까. 세진은 정자 씨의 통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상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설득해봐. 이 건물 명의를 당신한테 넘기시라고. 왜? 엄마 건물인데.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 혼자 이 큰 건물 관리 못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 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아니야. 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세진은 더욱 정자 씨에게 친절했어요.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주고 저녁에는 다리도 주물러줬습니다. 친구 복례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복례는 정자 씨와 40년 지기였어요. 이야, 며느리가 잘하네? 이제 좀 편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도와주나 봐. 복례는 세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자야, 그래도 조심해. 돈 관리 같은 건 함부로 맡기지 마. 왜? 은행원 출신이라 나보다 훨씬 낫지. 그 무렵 세진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간판에는 박철수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40대 중반의 박철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건물인데 제 남편 명의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협조를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정확히는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박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수없이 봐왔죠. 세진은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금이고요. 일 성사되면 건물 가격의 3% 드릴게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세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금 절약 상담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서류 여러 장 준비해 주세요. 실제로 필요한 서류들하고 섞어서요. 증여 계약서는 중간쯤에 끼워 넣으시고요. 서류 내용을 설명하면 들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척 해야죠. 일정이 있어서 시간 없다고 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복잡한 서류 못 읽으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최소 15장 이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라고 하면서 넘길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려고 하시면 법무사님이 시간 없다고 재촉해 주세요. 증여라는 단어는요? 절대 쓰지 마세요. 대신 가족 간 명의 정리, 세대 간 재산 조정, 공동명의 추가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정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나라에서 부동산 세금을 엄청 올려서 다들 난리래요. 저희 친정 엄마 친구도 세금 폭탄 맞아서 건물 팔았대요. 그래? 우리 건물도 세금 많이 나올까? 정자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가게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데 세금을 많이 내면 힘들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건물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제가 아는 법무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세금 줄이는 방법 알려주신대요. 무료 상담이래요. 무료로? 네, 제 친구 삼촌이시거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라 특별히 해주는 거래요. 정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니 나쁠 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다음 날 오전, 세진은 정자 씨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철수 법무사입니다. 박철수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12시에 법원 가야 해서요. 3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하죠. 정자 씨는 미안해졌습니다. 바쁜 사람 시간 뺏는 것 같아서요. 박철수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치면 어르신 건물 같은 경우 연간 700만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돼요. 정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네, 요즘 정부 정책이 그래요. 건물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간 명예 정리입니다. 세대 간 재산을 조정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정리요? 그게 뭔가요? 어르신 명의에 아드님 명의를 추가하는 겁니다. 공동 명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족 공동 재산으로 인정돼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좋은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럼 내 건물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공동 명의요. 어르신 이름도 그대로 있고 아드님 이름도 추가되는 겁니다.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정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남아있다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류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박철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20장이 넘는 서류가 들어있었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신분증 주시고요. 정자 씨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재산세 신고서고요. 이건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여기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고요. 정자 씨는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박철수가 너무 빨리 넘겼어요. 그 다음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동의서고요. 이건 세무대리 위임장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다 확인한 서류예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진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법무사님 바쁘시잖아요. 정자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알겠어요. 박철수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 발급 동의서고요. 이건 등기부등본 열람 동의서입니다. 그렇게 10장 정도를 넘기고 나서 박철수는 증여 계약서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 서류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 간 재산 조정 합의서입니다. 어르신이랑 아드님이 공동으로 건물을 관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정자 씨는 서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많았고 법률 용어가 가득했어요. 그마저도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았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박철수가 재촉했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제가 정말 법원 가야 해서요. 다음에 다시 오시려면 또 예약하셔야 하고 수수료도 내셔야 해요. 지금 무료로 해드리는 건데. 세진이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요. 법무사님이 확인하셨다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정자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오려면 돈도 내야 하고 번거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어요. 정자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진이 미리 챙겨온 인감도장으로요. 박철수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은 등기 신청 위임장이고요. 이건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입니다. 정자 씨는 계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로요. 15분 만에 모든 서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면 처리 다 될 겁니다. 그럼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대폭 줄어들 겁니다. 아예 안 낼 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자 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진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내 이름도 남아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어머니 이름도 있고 오빠 이름도 있는 거예요. 법무사님이 너무 빨리 넘겨서 제대로 못 봤어. 바쁘신 분이잖아요. 무료로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정자 씨를 구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야 해요. 서류 처리하려면 필요하대요. 구청 창구에서 정자 씨는 신분증을 내밀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죠. 세진은 인감증명서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받았어요. 이제 등기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처리됩니다. 세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초가을이 왔습니다. 정자 씨는 가게를 정리하던 중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어요. 구청 등기과에서 온 부동산 등기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자 씨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유권 이전? 공동명의 추가가 아니라? 정자 씨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윤상민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정자 씨는 2층으로 올라가 상민을 불렀습니다. 상민아, 이거 무슨 서류야? 상민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세진이 나왔습니다. 그거 등기 완료 통지서네요. 근데 왜 내 이름이 없어? 공동명이라고 했잖아.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공동명의가 아니라 명의 이전이었어요. 뭐? 명예 이전? 네. 어머니 명의를 오빠 명의로 옮긴 거예요.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공동명이라고 했잖아. 내 이름도 남아있다고. 그건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법무사님은 가족 간재산 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산 조정이 명의를 다 넘긴다는 뜻이야? 세진은 태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어머니께서 서류에 다 도장 찍으셨잖아요. 세금이 걱정되신다면서요. 명의가 넘어왔으니 어머님이 내실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정자 씨는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넘어간 서류들,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찍었던 도장들. 그 서류가 건물을 넘기는 서류였어? 네, 증여 계약서였어요. 증여? 그런 말 못 들었어? 법무사가 공동명이라고 했다고. 세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법무사님은 가족 간 재산 조정 합의서라고 하셨어요. 그게 증여 계약서예요. 어머니께서 제대로 안 들으신 거죠.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네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법무사랑 짜고.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오빠한테 상속될 건물이잖아요. 조금 일찍 넘긴 것뿐이에요. 일찍? 난 아직 살아있어. 이 건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여야 해. 세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이 건물은 우리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으니까요. 정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정자 씨는 복례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윤상민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복례가 정자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자야,
진정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건물이,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이 며느리와 법무사의 치밀한 거짓말에 의해 빼앗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사실 정자 씨도 언젠가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주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죠. 그날 저녁, 정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저 박정자인데요.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없던데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족 간 재산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명예 이전이에요. 명예 이전? 전 공동명의로 추가한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 이름도 남아있다고. 박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다 도장 찍으셨잖아요. 증여 계약서에도 찍으셨고요.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정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례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례야, 나 완전히 쏘갔어. 법무사가 세진이랑 짜고 나를 속인 거야. 서류를 너무 빨리 넘겨서 읽지도 못하게 했어. 복례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나쁜 것들. 이러고 있을 거야. 당장 법적으로 싸워야지. 내가 아는 법무사 있어. 김영수라고. 너희 가게 단골이라 너도 얼굴 보면 알 거야. 한번 상담받아봐. 꼭.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진은 더 이상 정자 씨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주방 좀 깨끗이 쓰세요. 기름 냄새가 2층까지 올라와요. 손님들 너무 늦게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영업시간 줄이세요. 정자 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후 세진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가게도 정리하세요. 뭐? 가게를 왜? 이 건물 이제 우리 명의예요. 1층 상가를 세줄 거예요. 편의점이나 카페 들어오면 월세 꽤 나와요. 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가게를 없애고 새를 준다고? 어머니 가게보다 훨씬 수익이 좋아요. 이 가게가 내 삶이야.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고. 세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요. 정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뭘 하고 살라고?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난 일을 해야 해. 이 가게가 내 소일거리야. 세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계속 하시려면 저희한테 월세를 주셔야 해요. 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건물이 우리 거잖아요. 어머니가 1층 상가를 쓰시려면 당연히 월세를 내셔야죠. 법적으로 그래요. 내가 내 가게에서 너희한테 월세를 내라고.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세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운영한 가게에서 자기가 월세를 내야 한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복례가 그날 저녁 가게에 들렀어요. 정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정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야, 나 이제 어떻게 해? 내 가게에서 월세를 내래. 복례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나쁜 것들. 지난번에 내가 말한 법무사한테 가봤어. 아직 당장 가봐. 진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정자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월세를 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요. 다음 날 김영수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60대의 형수는 정자 씨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죠. 정자반찬 사장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정자 씨는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형수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요. 박철수 그 사람 업계에서 유명해요.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죠. 방법이 있을까요? 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며느리가 정자 씨를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거잖아요. 세금 절약이라고 거짓말했고 법무사까지 공모했어요.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건물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정자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면 될까요? 네, 며느리와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세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세진아, 그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 일이 정확히 뭐였어? 세진은 경계심 없이 대답했어요. 명예 이전이요. 증여 서류 작성한 거요. 네가 그때 뭐라고 했지? 세금 절약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세금 절약하려고 증여한 거죠. 그런데 네가 분명히 실제로는 내 건물이라고 했어. 명의만 옮긴다고. 세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증여는 원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 내 건물을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미 끝난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자 씨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죠. 형수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며느리가 세금 절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는 게 드러나네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도 문제가 있어요. 법무사가 사기에 가담했으니 처벌받을 겁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형수가 말한 증거들을 더 모았고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소송 준비를 시작하죠. 소송? 그럼 내 아들하고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 이건 정자 씨의 건물이에요. 정자 씨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하고 정자 씨가 20년 넘게 지켜온 곳이죠. 며느리가 사기를 친 겁니다. 법무사까지 공모했고요.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며칠 후 상민 부부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세진은 소환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정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물을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사기로 뺏은 건물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아니? 세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민도 당황했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이미 늦었어. 너희는 내 믿음을 짓밟았어? 법이 판단할 거야. 정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정자 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연을 말했어요. 저는 세금 절약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법무사가 함께 저를 속였어요. 명의만 옮긴다고 실제로는 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세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는 자발적으로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무사의 설명도 들었고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준비된 증거를 제출했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피고 며느리가 공동명의라고 속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진술이 일관성이 없군요. 그리고 법무사 박철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 며느리로부터 금전을 받았습니까? 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를 받았습니까? 선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세금 절약을 위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습니까? 박철수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명확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세진을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피고 며느리 증언하십시오. 세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원고에게 정확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금 절약을 위해 가족 간 세대 조정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까? 세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빚지고 도망갔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가난해질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겁니까? 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여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며느리는 법무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원고에게 환원하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법무사 박철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자 씨가 승소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자 씨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되찾았어요. 상민 부부는 청주 시내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며칠 후 상민이 혼자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왔니? 저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정자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청주에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요. 본사에서 다시 불렀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나. 서울 가서 잘해봐. 엄마, 세진이는 서울 안 갈 거예요. 뭐?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으려고요.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살게요. 상민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정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해.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자기 것도 잃는 거야. 30년을 살아온 이 건물에서 정자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자 씨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겁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웃으며 장사를 할 겁니다. 그게 정자 씨의 삶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신념이었으니까요.